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지금 청주에서 왔고요. 네, 우리 큰딸은 33살, 우리 아들은 27살, 그 밑에 아들은 16살, 그 밑에 아들은 15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손녀가 있어요. 10살, 8살 손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바꾸어 놓았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이 하와이 제일 위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아빠 싸워. 아침에 눈 떠보면 엄마가 없어져. 어느 날 눈 떠보면 아빠가 사라져.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궁금했어요. 우리는 엄마 나이키 롱패딩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 왜 안 사줘? 사주잖아. 엄마 요즘 노스페이스가 유행이야. 뉴발란스 신상 나왔다고. 나 이거 사줘.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이거 사줘. 사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밥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보내달라면 학원도 보내주는 부모님이 계신 상황에서도 우리가 엄마 아빠 말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사회학자,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 분명히 지 애비 닮아서 술이나 처먹고 마약이나 하고 평생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시작하던 해에 태어났던 201명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중에 72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속해 있는 그룹에서 리더가 된단 말이야? 거꾸로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저 아이들을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켰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알게 된 건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번 시험 몇 점 받았냐? 30점? 야, 그걸 점수라고 받았냐?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괜찮아. 30점이면 어때? 다음에 40점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받으면 돼. 라고 무조건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에겐가 너만 믿어주고, 너라서 믿어주고, 너니까 믿어주고, 너 하나만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상처가 너무 많아서 슬펐던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족이라는 신발을 신어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추우면 부츠를 신는 것처럼 이 아이는 의족이라는 신발을 신어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족의 무게가 7kg예요. 7kg를 신고 걷는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허리가 아팠고 매일 피가 났고 멍이 들었어요. 그랬던 이 아이의 꿈은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걷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예쁜 말 해주지 않았어요. 야이, 너 왜 이렇게 생겼냐? 뭐야? 징그러. 어른들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런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친구들의 엄마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저 여자가 다리를 잘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착한 일을 안 해서 거짓말을 해서 저렇게 태어난 거라고 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이 아이가 아주 우연하게 수영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엄마, 수영을 하면 내가 이 무거운 다리 다 벗고 손 한 번만 쓱 하면 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물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 엄마, 나 수영 선수 해도 돼요?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어요. 쫓겨났어요. 누가 이런 장애인을 데리고 수영장에 들어와요? 아우, 재수 없어요. 나가세요. 아우, 됐고요. 입장료 환불해 주세요. 그럼 저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수건 하나를 가리고 수영장 앞에 있는 우리은행 ATM기에 가서 10만 원을 찾아서 인포에 가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다 바꿔서 입장료를 다 제 손으로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겠습니다. 다른 수영장 가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안 가본 수영장이 없었어요. 어떤 곳은 이런 장애 아이가 이 물속에 들어왔으니까 수영장 물을 바꿔달래요. 수영장 물은 목욕탕 물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 2시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물 빠지는 것만도 반나절이 걸려요. 수영장 물을 갈아주는데 6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모셔다가 수질검사까지 다 하고서야 우리는 그 수영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수영장에 갔는데 우리 옆에 있던 분이 우리가 장애인인 줄 모르고 나오다가 다리가 없고 손이 없는 제 아들을 보고 재수 없다고 자기 모자와 수경을 벗어서 저한테 던진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뺨을 맞았어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 왜 맨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그래? 왜 맨날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여? 내가 장애인이라서 그래? 내가 수영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세진아, 잘하고 잘못하는 건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 잘하고 잘못하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 그리고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은 이 세상을 만든 분만이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머리를 숙이는 거야. 엄마는 지나가다가 저 여자 만나지? 그럼 쫓아가서 인사할 수 있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저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수영장에서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길에서 나를 만나면 인사할 수 없을 거야. 왜? 미안하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수경을 던졌고 수모를 던져서 그 여자가 뺨을 맞았지만 내가 너무 심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라고 분명히 미안해 할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상대방이 미안하게 살아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수영을 11살에 아시아 기록을 세웠어요. 12살에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면 몸에 불편한 친구들이 나가는 패럴림픽에 나갈 수 있어요.
올림픽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선수들이 나가는 올림픽,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나가는 패럴림픽,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출전하는 데플림픽,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자폐, 다운 증후군들 친구들이 나가는 스페셜 올림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패럴림픽에 나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못 나갔어요. 어른들이 못 나가게 했어요. 넌 이제 12살이잖아. 아직 기회가 많잖아. 다음에 나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세계 최연소로 나갈 수 있는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나가는 거야? 엄청 울었어요. 그러더니 방에서 나왔어요. 이젠 장애인이라는 계급장 띄고 정정당당하게 비장애인 일반 친구들하고 견주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고. 그게 뭐야? 난 그래도 수영이 좋아. 그래? 어떤 수영을 하고 싶어? 난 체력이 좋으니까, 지구력이 좋으니까 장거리 수영할래. 10km 수영에 도전해볼래. 아, 좋아. 그날 제가 거실에 TV를 띄웠어요. 그리고 이 거실에 썼어요. 10km 수영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뭐야? 나는 일반 올림픽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써.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전. 자, 이거 올림픽 출전하려면 뭐 해야 돼? 최종 예선전에 나가야죠. 그래? 써. 최종 예선전 출전. 최종 예선전 출전하려면 뭐 해야 돼? 기록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 써. 기록 인정받는 시합 출전. 그럼 지금 너는 뭐 해야 돼? 노력이야. 좋아. 노력은 네가 해. 방법은 엄마가 찾을게. 대한체육회를 갔어요. 우리 아들이요, 몸이 불편한데요, 일반 올림픽에 도전하고 욕을 만바가지를 듣고 왔어요. 수영연맹을 갔어요. 저기요, 우리 아들이요, 몸이 좀 불편한데요, 일반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어 해요. 10km에 도전하고 싶어 해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수영 10km에 도전하는 친구가 없대요. 수영 10km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코치도 없고 감독도 없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서 하는 모든 운동과 시합이 전면 금지.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 왔어요. 안 된대. 아무도 안 된대. 어떡할까? 제 아들이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좋아. 그럼 넌 어떻게 연습할래? 10km야. 10km를 어디서 어떻게 연습할래? 엄마, 수영장이 50m잖아. 그러면 수영장을 200바퀴를 돌면 돼. 쉬지 않고 200바퀴를 하면 10km가 되니까. 아니, 바다에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가 사는 이 수영장하고 바깥 세상은 달라.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당길지 몰라. 하루에 220바퀴씩 연습해.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겠지.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미국에서 시합이 열린대요. 무조건 나갔어요. 보따리 2개 싸들고 미국까지 갔어요. 이렇게 큰 강당에 한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코리아 세진킴? 네? 저희 여기 있어요. 미안한데 당신들은 이 시합에 출전할 수 없어요. 왜요? 저희 시합 신청서도 잘 썼는데 참가비도 냈잖아요. 왜요? 미안해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10km 수영 선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너무 어려요. 16살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들의 장애는 너무 심해요. 제가 그 말을 주저앉았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저는
직업이 대리운전을 해요. 밤에 대리운전하고 새벽에 세차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가 몸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6년 이상 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휴가와 휴직을 받을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까지 왔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 제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한국 사람 계세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데요, 한국 분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통역 좀 해주세요. 어떤 남자가 일어났어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둘은 앞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0kg 수영 저만 합니다. 그리고 저 16살이에요. 네, 저는 장애인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수들에 비해서 저는 30%밖에 없습니다. 저는 왼손 하나로만 수영합니다. 두 다리와 오른손은 균형을 잡을 뿐이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30%밖에 없었기 때문에 30배의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모래조끼 16kg의 모래조끼를 등에 업고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했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벽에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푸시업을 1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수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이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조직위원회에서는 좋다 하지만 여기 지금 18개 나라에 300명 선수가 앉아있어. 이 선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네가 참가하는 걸 반대하면 우리는 허락해 줄 수가 없다. 선수들아, 반대하니?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시합에 참가했고 300명 중에 218명은 완주했고 82명은 기권했어요. 그 중에 김세진 선수는 전체 21위로 들어왔어요. 18세 미만 1위로 들어오게 됐어요. 문제는 꼴찌로 출발시킬 거예요. 혹시 장애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꼴찌로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도와주라고 분홍색 모자 쓴 것들을 붙여줬는데 우리 아가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서 뒤에서 쇠가 빠지게 쫓아 들어오고 있는 저 분홍색 모자들, 저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함께 해줬던 분들이 계세요. 가수 션이에요. 션 삼촌이 같이 갔어요. 저기가 뉴욕과 맨하탄 사이에 있는 허드슨 강이라는 곳인데, 션은 강둑에서 제 아들이 수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10km를 달리고, 세진이는 물속에서 10km를 완영했어요. 이 옆에 잘 안 보이죠? 이 빛 때문에. 검은색 옷 입고 있는 친구 혹시 아나요? 로봇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예요. 데니스가 저희 시합할 때 통역도 해 줬었습니다. 저 시합에 기록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세계 최연소로 장애인이 일반 올림픽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저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여기 왜 왔어? 성공하려고요. 성공? 성공이 네 목표가 되면 안 돼. 왜요? 성공이 네 목표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시간이 와. 왠지 알아?
하나님, 못 보셨어요? 저 노력하는 거 못 보셨어요? 잠도 안 자고 노력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운동했어요. 정말 30배의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노력했으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지점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 가요? 왜 안 돼요? 그동안 했던 내 노력은 코 풀고 버리는 휴지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시간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공이 네 목표가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성장이 네 목표가 돼야 된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조금 더 나은 모레가 네 목표가 되면 지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 시합에서 전 세계에 10km 수영을 잘 하는 선수 70명이 참가할 수 있었고, 김세진은 51위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본인의 한계를 넘어섰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 시합을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은 일반 올림픽에 나가면 안 된대. 나갈 수 없대. 그런데 이미 기준 기록도 갖췄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뭘 하죠?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죠. 저는 방법은 찾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만드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그래서 IOC 토마스 바흐 회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보내주세요. 우리가 일반 선수들보다 우수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부족한 몸을 가지고 10배, 20배, 30배의 노력을 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올림픽에 참가해도 좋다라는 이메일을 받고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빼고 싶은 사람, 살 빼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운동을 하든지 굶든지. 자빠져 앉아가지고 다이어트 약만 찾으면 이게 살 빠져? 배에 왕자 새기고 싶은 사람, 그럼 운동을 해야죠. 운동 안 하고 자빠져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게 왕자가 새겨져요? 그 배는 왕의 무덤이 되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도 믿어야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믿기만 하는 자에게 능력 주심, 그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일하려는 자에게, 행동하는 자에게 능력 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참, 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입양하라는 거,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 아기를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자원봉사하고 있던 곳에서 만나서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나왔거든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어린이집은 13번 거절당했고, 유치원 4번 거절당하고, 초등학교도 3번 전학당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우리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망치로 다리를 깼어요. 저 플라스틱 다리를 깼어요. 지옥 같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아이가 울고 온 거예요. 다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서 기어온 거예요. 누가 이랬어? 형아가. 누구야? 운동장에 있대. 갔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있는데 형아들은 저기서 6학년 애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때릴까? 부모 부를까? 근데 저는 생각을 달리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매일매일 외웠어요. 나는 용서받고 싶으면 나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롯데리아에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축구하는 거 내가 봤어. 햄버거 먹어.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었어요. 잘 먹더라고. 다 먹어갈 때쯤 울었어요. 내가 아까부터 봤거든. 너희들 화장실 있을 때부터 내가 봤거든. 왜 그랬어? 아줌마 걔 알아요? 걔 사람 아닌데요? 걔 로봇 다리예요. 때려도 안 아파요. 그렇게 생각했니? 네. 그랬구나. 옆에 있던 물을 들고 제가 그 아이의 얼굴에 와! 아 깜짝이야 아줌마. 아 물 다 켰잖아요. 아 그랬어? 미안해. 얼굴에 물이 튀었구나. 놀랬지? 정말 미안해. 어쩌면 그 아이도 놀랬을 거야. 네 말대로 로봇 다리니까 플라스틱 다리니까 아프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놀랐을 거야. 부탁이 있다. 내일 8시 20분에 교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저희는 교문에서 만났고 그 아이들은 미안하다고 들어갔어요. 폭력을 당했던 제 아들의 모습을 본 누나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오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학교 1학년에. 그리고 동생 손을 잡고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매일매일 초등학교 1학년 일반 교실에 넣어놓고 신발장에 등기대고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만화책 봤어요. 6년 동안. 그렇게 누나가 없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에 남자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혹시 운동하는 친구 있어요? 운동하는 친구.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 운동을 하면 시합을 갔다 오는 게 보통은 체육특기생이라 그래서 체험활동으로 끝나요. 근데 장애인은 체육특기생이 될 수 없어서 다 결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지훈련 가는 거 훈련하는 게 다 결석이라서 졸업을 할 수가 없대요. 출석 일수를 못 맞춰서. 그래서 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수술을 했어요. 왜 수술을 하냐면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이 아이는 뼈는 자라지만 살은 진공 다리 속에 들어있어서 찌지를 않아요. 그래서 뼈가 살을 밀고 나와요. 그럼 밀려 나오는 뼈를 깎아줘야만 다시 이 의족을 할 수 있어요. 그 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그 6번째 수술을 14살에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 병원에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어요. 중학교 과정은 4개월 만에 이수를 했고 고등학교 과정은 3개월 만에 이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EBS 교재를 2권씩 사다 놓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엄청 울었어요. 안 외워지니까. 그때 이 아이의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환경에는 눈을 감고 목표에만 눈을 뜨겠다.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5살이라는 나이에 역대 최연소로 성균관대학교 전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하더니 이제 막 강연도 세바시에서 강연도 막 하고 유엔에서도 영어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엔에서 강연을 하려면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헬로 굿바이 I'm sorry밖에 모르는 아이였어. 검정고시 합격할 정도에밖에 영어를 못하는 이 아이가 유엔에서 강연이 하고 싶어서 한글로 원고를 써서 그걸 구글로 번역을 해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영어를 가지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싶어요. 그거를 다 외웠어요. 다 외운 원고를 가지고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가끔 이렇게 학교나 기관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강연을 잘 하지 않는데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다거나 왕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요청을 하면 가끔 이런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걸 보고 닉 부이치치 혹시 아나요? 닉 부이치치랑 토크쇼도 합니다. 그때 제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통역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20살 땐 좀 더 큰 꿈을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더 행복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뉴욕 주립대를 가서 전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엄청 재수 없지? 얘만 잘 되는 거 맞지? 와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될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놀림을 받았고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놓치지 않았던 건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모진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걸 견딜 거야. 나는 이걸 견뎌낼 거야. 왜? 나는 귀에 약을 바르고 살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형아지 이제 오빠고 지금 27살이거든요. 거듭났죠. 엄청나게 거듭난 사진이에요. 하루는 있잖아. 누나랑 둘이서 이제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안경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계속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 안경 좀 벗어. 안 벗는 거예요. 나 벗어봐. 눈이 이렇게. 야, 왜 그렇게 됐니? 아니 저기 저 오거리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성형외과에서 1+1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누나랑 둘이 가서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죠?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바쳤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세준아, 니네 누나는 어느 대학 다녀? 누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동생 데리고 다니느라고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 그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누나가 물었어요. 야, 너 내가 창피하냐? 네가 3초 안에 얘기를 못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야. 그 길로 검정고시 준비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대학을 갔어요. 이 친구가 또 놀러를 왔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누나 좋은 회사 다녀? 그때 누나는 편의점에서 알바했어요. 겨우겨우 백화점에서 박스 접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세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 가고 나서 누나가 또 들어왔어. 야, 너 내가 창피하냐? 네가 3초 안에 대답을 못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부를 해서 회사를 갔어요. 걔가 또 놀러를 왔어요. 야, 니네 누나 왜 이렇게 뚱뚱해? 누나가 98kg 나가요. 몸을 살찌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업어 키우느라. 다리가 없는 동생을 업어주려고 살을 일부러 찌운 거예요. 98kg 나갔어요. 근데 누나가 사실은 나 업어주려고 업어 키우려고 이렇게 살 찌운 거야. 이 말을 못하는 거야. 가고 나니까 누나가 또 들어갔어요. 야, 너 내가 창피하냐? 네가 3초 안에 대답을 못한다는 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야. 그 길로 누나가 다이어트를 해서 38kg를 뺐어요. 지금 누나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거지? 그럼 마지막 관문이 있어. 이거 통과해야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뭔데? 오빠, 내 동생 데리고 목욕탕 좀 다녀와. 저희 집은 아빠가 안 계세요. 아빠가 안 계셔서 제 아들이 한 번도 남자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누나는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을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더라? 한 2시간 지났는데 울고 온 거야. 엄마! 나 다시는 목욕탕 안 가. 진짜 나 다시는 목욕 안 가. 진짜 나 너무 창피했어.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 내가 있잖아, 목욕탕을 갔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옷을 벗었어.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매형이 옷을 후다닥다닥 벗고 막 거기다가 옷 넣고 막 옷장 잠그고 나오더니 나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렇게 둘이서 끌어안고 남자 목욕탕에서 뻘거벗고 둘이서 있었다고. 자네 왜 그랬나?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은하가요, 남동생 절대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고 있었는데요. 김은아, 너는 왜 그랬어? 아니 엄마, 그게 세진이는 우리처럼 발이 없잖아. 그런데 제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목욕탕 바닥 되게 까칠까칠하거든. 거기 또 닿으면 상처나고 찢어질까봐 내가 그냥 안고 있으라 그랬지. 내가 그렇게 빨가벗고 둘이서 안고 있을 줄은 나는 몰랐지. 세진아, 너는 수영선수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물속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엄마, 내가 그 얘기를 12번도 더 했는데 있잖아, 매운이 나를 안 안아주는 거야. 내가 진짜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내가 목에 다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였어요. 자신의 결혼의 조건조차도 자기 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을 다녀와야 한다라는 그런 지극정성으로 동생을 사랑한 누나였습니다. 이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 끝, 중학교 1학년 중퇴 끝, 편의점 알바, 백화점 알바, 이마트에서 보안요원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동생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야, 너 키우느라고, 너 업어주느라고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 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 아픈 말들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누나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중앙대 경영학과를 본인이 공부를 해서 가고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누나 이쁘죠? 동생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 세진아, 너는 네가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할게. 살다가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좀 돕고, 네가 나보다 잘할 땐 나 좀 업어줘. 내가 너보다 잘하면 너를 업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누나였습니다. 동생은 누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와 누나를 만난 건 나에게 기회였고 나는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내가 가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눈을 뜨고 살았던 거죠. 그 많은 가슴 아픔을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쉬운 일도 없지만 못할 일도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쉬운 길도 없지만 못 갈 길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쉽게 온 것들은 오래 가지 않을 거고 오래 가는 것들은 쉽게 오지 않을 거니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내가 원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카와이 섬에 있던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는 집에서 태어난 거야. 하지만 그런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잘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도 없어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아프지 않고 깨닫게 되는 것도 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건 속상해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가 많아도 다시 일어나는 건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 많아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울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는 건 내 탓일 수 있어.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건 분명히 내 탓입니다. 넘어지는 건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들은 우리의 실력이 될 거예요. 상처만큼 우리는 이력이 될 거예요. 누나가 하이닉스에 입사를 하는데, 하이닉스 대기업이에요. 입사하는데 이력서에 뭐 쓴지 알아요? 이름, 전화번호, 사진. 그게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이 이력서에 이렇게 3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 담당자가 누나를 불렀어요. 이력서가 이게 뭔가? 당신은 이력이 없나? 그때 누나가 그랬어요. 저는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나? 저는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 실력을 뭘로 보장하나? 저는 노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던 누나였어요. 누나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진이 형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는 청년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장래가 삶을 불행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제가 가진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 장애는 불편함은 되었지만 저를 불행하게는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더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 귀걸이 사건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20살이 된 무렵 길거리에 그 흔히 양아치 형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귀를 뚫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귀 뚫으면 안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아무런 머리낌도 없이 그래 뚫어, 어차피 나이 들어서 뚫으면 아무도 안 쳐다봐, 하고 싶으면 지금 해. 그래서 신나는 마음에 귀를 뚫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워를 하다가 귀걸이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찾나. 왜냐면 귀걸이 색깔이랑 타일 색깔이랑 똑같아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헤집었어요.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귀걸이를 찾게 되었고,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삶에 있어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내가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작은 무언가를 되찾으러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났지? 나는 왜 아직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까? 나는 언제쯤 성공할 수 있지?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 낙담할 때가 많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무언가 내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게 되는 날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저마다 태어난 시기가 다른 것처럼 꽃이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어머니는 이야기를 하세요. 누군가 먼저 피어났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늦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나의 계절이 오지 않은 것 뿐이니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다면 언젠가 그 계절이 왔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 꽃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향기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향기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남을 수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걸음이 비록 늦을지라도 천천히 걸을지라도 뒤로 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결승점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흘려주는 땀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몸에서 떨어지는 눈물, 내 몸에서 떨어지는 땀 한 방울만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